방송한 게 지금 마구 나가고 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맞네요. 네, 오늘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방송 준비 하나가 어긋나다 보니까 자꾸 연이어서 어긋나네요. 잘못된 걸 하나를 고친다고 고쳤는데 시간이 모자란 상태에서 다급하게 고치다 보니까 실수가 실수를 낳고, 방송사고가 방송사고를 낳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너무 빼입어서 긴장한 거다라고 하시네요. 예, 살살 시작하자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살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예. 자, 우선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오늘 있었던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이 열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위증교사 사건. 그 위증교사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결심 공판이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늘 선고가 나는 거야? 오늘 재판이 마무리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결심 공판이라는 것은요, 재판이 보통 보면은 원고 피고가 서로 자신의 주장을 한참 펼쳐놓는 그런 시간이 있죠. 그리고 증거를 제출하고 증거를 조사하고 또 이 증거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뭐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심리라고 하고요. 뭐 증거 조사, 뭐 서증 조사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런 절차들이 다 마무리되고, 그러니까 피고와 원고가 서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놓고 싶은 주제 증거들 다 내놓은 다음에 그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이 결심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각자 자신이 하고 싶은 마지막 진술을 하고,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구형까지 마칩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최후 진술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가 다 마무리되는 것이 바로 결심입니다. 보통 재판은 공판전 신문이 있고요. 공판전 신문이 끝나고 나면은 공소장 낭독이 있으며 이 공소장의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즉 혐의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부분을 인정 여부를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서 증거들을 제출하고 이 증거를 어떤 것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증거 체부 절차를 하게 되죠. 증거 체부 절차를 마친 다음에는 채택된 증거는 그대로 두더라도 채택되지 않은 증거를 두고는 증거 조사를 해서 재판부가 이것을 증거로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다시 한번 정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다 마무리 짓고 나면은 이제 각자 원고 피고의 의견을 진술하게 되는데, 형사재판에서는 그것이 검찰의 뭐 구형이 될 수도 있고요. 피고인 측에서는 최후 진술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절차를 마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재판부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말들, 증거들을 싹 모아놓고 판단을 내리는 시간이 있죠. 자, 이것을 보고 나중에 선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가, 검사와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절차, 내놓고 싶은 증거를 다 내놓는 절차가 끝났다. 이게 바로 결심입니다. 그러니까 심리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것을 결심이라고 하는데, 오늘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는 우리가 흔히 보아왔던 장면이 있습니다. 검찰이 유리한 진술이 나오거나 또는 검찰에 필요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기자들이 득달같이 기사를 씁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진술이 나오거나 이재명 대표가 유리한 증거가 나왔을 때 언론들은 일제히 입을 다뭅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마치 재판이
이재명 대표한테 엄청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동안 저희 장용진 TV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내용, 전해드렸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실 재판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판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언론 보도는 계속 축소됐죠. 심지어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내용이었는데 교묘하게 검찰이 유리한 내용이었던 것처럼 왜곡돼서 보도가 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는 기레기 혹은 애완견,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하죠. 근데 이 애완견이란 말을 들었을 때 기자들은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 꼬라지를 보면은 애완견이 아니라 그냥 개새끼들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있었던 이 언론들의 태도를 보면 아, 이들은 그냥 개새끼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그 개새끼들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는 말을 했다고 우기는 기레기들, 작정하고 왜곡 보도,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혹시 이 내용 보셨습니까? 오늘 유튜브에 올라온 이 썸네일 내용들입니다. YTN, 그 다음에 조선일보, 채널A 보십시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마치 이재명 대표한테 큰일이 난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이재명 대표가 잡혀갈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 대법원에서 최고형이 구형됐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대법 최고형 구형이래. 아니 뭐야? 이것만 보면은 진짜 이재명 대표 큰일 난 것처럼 보이죠? 여기는 볼까요? 기자에게 짜증 폭발, 물어보지 마. 자, 보면은 최고형이 구형이 되니까 짜증이 나서 물어보지 마! 라고 승질을 부렸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진짜 이재명 대표가 이랬을까요? 진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예. 이 둘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진짜 너무 악의적인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왜곡 중에서 왜곡, 거짓 중에서도 거짓입니다.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요. 오늘 있었던 일들,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 만나서 뭐라고 했는지 그 내용을 일단 직접 보시고 다음 순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죠. 결심 공판인데 구형량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여기서 할까요? 여기 괜찮아요? 예. 조용히 좀 듣고. 네, 꽤 오랫동안의 재판을 거쳐서 이제 결심 공판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 이럴 때 아닙니다를 떼내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되겠죠. 검찰이 기소할 때 그 녹취록에서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없는 사실 얘기할 필요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 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그런 내용은 다 빼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고 뭐겠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친위 쿠데타지요.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총칼이 군인이 이제 영장을 든 검사로 바뀌었습니다.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 독재 정권이 물러간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다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 국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진실을 잘 가려줄 걸로 믿습니다. 오늘 검찰 구형량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법정에서 통화록이 제공됐는데 아직도 검찰의 짜증이라고 보십니까? 그는 기자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묻지 말고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은 최소한 하세요. 함께 기소된 공범 혐의 인정했는 네, 보셨죠?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띄워놓고 말을 했는데, 앞에 것만 잘라서 보도를 하면 일본 사람이다 라고 들리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법정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언론과 검찰의 전횡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질문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구형량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니, 검찰 지들 마음인데, 엿장수 마음인데 그걸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엿장수가 가위를 몇 번 칠 것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마찬가지죠. 검찰이 구형량을 어떻게 할 것이니 그거는 엿장수 마음이죠. 그걸 예상한다 하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예상을 왜 합니까? 왜 해야 합니까? 그건 검사 마음인데 최종 판결도 아닌데 그걸 왜 해야 합니까? 기자가 수준이 모자라는 거죠. 차라리 최후비 언론에서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 겁니까? 라고 묻는 게 맞죠. 그리고요, 또 하나 그 기사, 싸가지 없는 기자. 법정에서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아직도 짜집기라고 생각하느냐. 아, 들어보면 알 거 아니야. 예? 편집된 것과 편집되지 않은 것들이 플레이가 됐어요. 그럼 들어볼 거면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들어보면 될 거 아니냐. 그 얘기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들어보고 말씀하십시오. 그 정도는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재명 짜증 폭발 물어보지 마 이런 게 있었나요? 자, 그리고 오늘 오늘 여기는 서울중앙지법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대법원입니까? 대법원 근처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고요? 3년이 구형됐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대법원 근처도 가지도 않았는데 대법 최고형 3년 구형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죠? 이건 전형적인 왜곡 아닙니까? 아니 이 정말 개새끼들 아니야? 이 잡놈들 아니야 이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죠? 자, 뿐만 아닙니다. 그 옆에 채널A 보도를 한번 보세요. 채널A 보도도 보면 참 저열하게 그지없죠? 이재명 기자에게 짜증 폭발 물어보지 마. 이재명 대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물어보지 말라고 짜증을 냈어요? 들어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좀 확인해 보시고 말씀하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짜증 폭발입니까? 자, 이건 아예 거짓말이죠. 또 있습니다. 이건 JTBC예요. 참 JTBC 요새 보면 참 더럽죠. 하는 짓거리 보니까 검사들이 흘려다 주는 얘기들 고스란히 지금 반복해서 써먹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쪽에서 흘려주는 것 같은데 한동훈 쪽에서
윤석열 연맥이려고 흘려주는 정보 같은데 그거 그대로 받아쓰면서 마치 자기들이 엄청 취재를 잘하는 것인 것 잘하는 양 까불고 있죠. 예,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검사가 흘려주는 얘기 다 받았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기자야, 기자가. 이게 이러면 안 되지. 자, 그런데 여기도 보세요. 뭐라고? 아직도 짜집기로 보나? 질문에 기자 노려보더니 이재명 대표가 노려보는 모습 보였습니까? 이재명 대표 노려봤나요? 노려봤나요? 자, 전형적인 왜곡에 이것도 완전 아예 거짓말 아닙니까? 이재명을 비방하기 위해서 하지도 않은 말,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우기는 거 아닙니까? JTBC고 조선일보고 채널A고 툭하면 유튜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진실 왜곡하고 과장하고 왜곡하고 이런 식으로 막 떠버리지 않았나요? 근데 진실을 과장 혹은 왜곡, 거짓말하는 거는 지들이잖아.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세 보도는 조중동만 모았습니다. 조중동만 모았어요. 조중동의 전형적인 왜곡과 거짓말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래놓고 다른 언론을 비판한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뻔뻔스럽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거지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제일 크다는 언론사 조중동 세 곳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언론 개혁을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 개혁을 뒤로 미룬 거 이게 정말 철천지 한이 되는 겁니다. 언론 개혁을 해야 한다. 언론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영원히 권력을 못 잡을 수도 있다. 그렇게 제가 애타게 호소했건만 당시 이낙연 대표나 이낙연 이낙연의 민주당에서는 이런 말 자체를 들으려고도 안 했어요. 그저 뒷방에서 자기들끼리 꿍짝꿍짝 음모 꾸미고 계산서 튕기고 주판날 튕겨가지고 자기들끼리 합종연행을 통해서 권력을 쟁취하겠다 뭐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 개혁 안 했던 거지. 이낙연 같은 놈들은요. 저 조중동으로부터 일정한 서포트도 받고 있었죠. 특히 동아일보로부터 상당한 서포트 받고 있죠. 아마 동아일보는요. 이낙연이 대권을 잡으면 지들 아마 논한다고 생각했을런지도 몰라요. 실제로 이낙연이 서울신문을 호반건설에 떼주잖아요. 호반건설 그게 감히 어디 서울신문 같은 거 유서 깊은 신문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가져갈 자격 자체가 없는 데죠. 근데 떡하니 받아갔어.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예, 솔직히 말하자면 이낙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일을 벌이고 언론 개혁을 미루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겁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 이 법정에서 검찰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조목조목 비판하죠. 검찰이 억지로 이 사건을 조작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 자신들한테 불리한 증거는 내놓지 않거나 숨기고 자신들한테 조금 유리하다 싶으면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제출하고 때로는 진술을 조작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재판을 하게 만드는 그런 더러운 짓을 했다라고 조목조목 짚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정치적인 탄압,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며 이것은 사실상 친위 쿠데타와 다름이 없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조목조목 짚어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언론에서 그렇게 열심히 보도하지 않더군요.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명이 있는 사진인데 그중에 3명만 딱 잘라서 제출한다거나 참고인 진술 조서를 인용해서 써놓고 슬쩍 빼서 없애기도 하고
있지도 않은 얘기를 있다라고 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의미로 왜곡을 하기도 하죠. 심지어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일부만 딱 잘라서 법정에 제출하고 법정에서 직접 틀어보겠다, 플레이 해봐야 된다, 재생을 해봐야 된다 라고 우기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재생하려면 전반을 다 재생을 해야지. 일부만 싹둑 오려가지고 아유 진짜 그게 검사입니까? 오죽했으면 판사가 전체를 다 들어봅시다 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오늘 그 기자한테도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였다면 그 기자한테 한마디 했을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오죽했으면 판사가 전체를 다 들어보자 했겠냐고. 저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판사가 전체를 다 들어보자고 했겠냐고. 네 귀에는 그거 안 들리드나? 좀 제대로 한번 면박을 줬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면박을 당해야지 이 새끼들이 정신을 차리는데 어디 가서 면박 당하지도 않고 떠받들기만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국힘당과 검찰이 끊임없이 사건과 내용을 그리고 증거를 왜곡한 그런 사건입니다. 오죽했으면 법원이 전체를 다 들어봐야 한다고 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오죽했으면 악마의 편집이란 말이 그대로 나왔겠습니까? 검찰이 제시한 편집본에는 이재명 대표가 증언을 부탁하는, 김진성 씨한테 증언을 부탁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전체를 다 들어보면은 당시 상황이 이러하지 않았느냐, 이런 상황 분위기를 좀 얘기해 달라, 분위기만 얘기해 달라, 구체적인 내용은 당신도 모를 거다,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기억하기도 어려울 거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 않느냐, 전체적인 내용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설명해 달라, 그런 얘기를 내가 전에 듣기는 들었지 않느냐, 당신 실제로 그런 얘기 듣지 않았느냐, KBS하고 김병량 시장하고 서로 긴밀하게 접촉을 했었다, 그 얘기 듣지는 않았느냐, 듣기는 들었다, 구체적으로 누가 접촉했는지 내가 모른다, 그래, 구체적으로는 알 필요 없고 그것까지는 해달라고 하지도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만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일부만 쏙 빼가지고 마치 이재명 대표가 엄청난 것을, 위증을 요구한 것처럼 그렇게 어거지를 씁니다. 이게 검사 새끼인지,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 기자들은 그게 기자 새끼인지, 그게 사람 새끼인지, 아니 기자고 검사고를 떠나서 그게 사람 새끼인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적어도 사람 새끼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됩니다. 인두껍을 썼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아니, 본인에 대해서 무슨 비방이 있다거나 본인이 억울한 얘기를 당하는 경우에는 글쎄 하다못해서 자기 입장에서 뭔가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렇게 왜곡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남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이 섞인, 거짓이 섞인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그거는 나쁜 짓이야. 남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거, 있지도 않은 거를 조작해가지고 있다고 우기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건, 그건 우리가 유치원에서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유치원도 안 나온 것도 아니고 말이야. 자, 이재명 대표는 이 김진성 씨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지는 않느냐. 들었으면 들었다는 얘기만 해달라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시에 KBS하고 성남시하고 뭔가 뒷거래를 했고 긴밀하게 접촉을 했다는 사실은 20년 만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당시 KBS 노조 관계자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 성남시청 출입기자도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녹취록이 있어요. 아울러 김병량 시장 측에서 이재명한테 모든 걸 덮어 씌우면은 내가
최초로 씨, 그러니까 검사 사칭을 한 최초로 씨는 봐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다 합니다. 그 얘기가 20년 만에 그 속사정이 다 공개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검찰은 그리고 언론은 모른 척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이 사건, 이른바 위증교사 사건, 이 사건의 실체는 뭡니까? 예, 검사 사칭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검사 사칭은 누가 한 거다? 이재명이 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람, 최초로라는 사람, 당시 KBS PD였던 최초로라는 사람이 한 거였다. 이 최초로가 지가 검사 사칭을 해놓고 이재명이 시켰다라고 뒤집어 씌운 사건이다 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것이 억울하다라고 몇 차례 말했던 건데, 억울하다고 말할 때마다 검찰은 이재명을 기소했던 거예요. 그게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한테 모든 범죄를 뒤집어 씌운 이 최초로라는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예,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라는 꿀 빠는 보직을 이번에 받아서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누가 줬다고요? 이진숙이 줍니다. 이 최초로라는 사람은요, 극우 언론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 뭐 사무국장인가 운영위원장인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권력에 앉힌 어떻게 보면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이 사람은 KBS에 재직할 당시에 한겨레 신문 출신인 정현주 사장이 KBS 사장으로 오른 것을 앞장서서 반대했고 정현주 사장을 내쫓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 얘는 좀 못된 놈이었던 거죠. 오죽했으면 이 사람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김건희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서 평범한 가정주부가 거절하기가 민망해서 그 명품백을 받은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뇌물 받았다라고 떠들고 있는 거다. 얼마나 참담하냐. 평범한 가정주부가 거절하기 민망해서 받은 것인데 이게 왜 뇌물이냐. 얼마나 참담하냐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한테 뒤집어 씌운 게 그게 검사 사칭입니다. 그리고 그 검사 사칭의 연장선상이 지금까지 온 거고요. 자, 근데 언론은 이런 내용 보도합니까? 아니죠. 지금도 검사 사칭을 이재명 대표가 한 것처럼 돼 있죠. 아니요. 최초로가 있어요. 그리고 최초로는 지금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아셨어요? 언론에서는 전혀 보도하지도 않는 내용이죠. 자, 우리는 이 내용, 이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우리는 알려나가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징역이 몇 년이 구형이 됐든 구형은 구형일 뿐이에요. 그거는 검찰이 지 마음대로 한 겁니다. 우리가 거기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따박따박 해 나가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으로 있다는 최철호 씨, 과거 KBS PD였다는 최철호 씨, 이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될 사람 아닌가요? 이런 놈이 감옥 가야 되는 새끼 아니야? 자, 이재명 대표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자,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주제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